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영광 법성포 굴비상가는 벌써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방류가 시작되면 얼마나 더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어민과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비 가게들이 줄지어선 영광의 법성포 거리입니다. 추석 대목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거리는 침울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굴비를 손질하던 상인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하죠. 소비자들의 심리 불안이 가장 크게 좀 어렵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인근에 있는 수산물 직판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매입량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위축이 되니까 매입 자체를 안 하죠. 중매인들이나 아니면 매입하시는 분들 자체가 꺼려해요. 우려를 표하는 건 상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도 일터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어민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면 적어도 자국 어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다는 자체는 수산업을 이제 죽이는 행위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그래도 국민적 동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올라 기대감이 컸던 영광 주민들은 오히려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 오염수 관계로 안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올린 만큼은 큰 효과가 없고 참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어민들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앞서 보신 영광을 포함해 대한민국 수산 1번지인 전남 지역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생선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수산물 판로가 끊기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전복 양식장. 비가 내리고 있지만 김영진 씨는 이른 아침부터 배를 타고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전복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가 줄면서 판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 갚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어요. 기름값 올라가지, 전복 자재값 다 올라가지. 우리 전복값은 다운되지, 인건비 올라가지. 정말 답답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둔 새우 양식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바쁠 시기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애써 키운 새우를 출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판로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판로가 안 되면은 다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거저 주다시피 하겠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세제 지원을 시작해서 수산 양식 어민들은 전부 다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검찰이 검경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투자 사기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경찰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62살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최근 1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기범에게 벤츠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수사 무마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사 무마를 자신했던 이유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여러 차례 개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광급공사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로 사건 처리를 명목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또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관들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들어 해충이 서식 지역을 넓혀가면서 수목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돌발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효과적인 방제도 어려운데 기후 변화에 따라 이런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봉황면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배롱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잎이 갈색빛으로 얼룩졌고 가지 전체가 바짝 마른 듯한 나무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이 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발 해충인 맵시 홍나방이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지난해 신안에서 크게 확산했는데 1년 만에 나주와 화순 등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효율적인 방제가 어렵습니다. 전혀 좀 생태적으로 국내에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바로 내년에 이제 방제 약재부터 찾는 연구부터 시작을 하면 적어도 내년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내후년 정도에 정확한 방제 약재가. 또 다른 돌발 해충인 미국 흰불나방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병해충 예보가 이달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엔 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던 해충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덥고 그러니까 고온하고 이렇게 다습하게 되면은 이게 번식량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애벌레 시절에 많이 가야 하거든요. 온난화 등 기후 변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올해 해충 방제에 135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관리 병해충은 400여 종에 실제 병해충은 그의 4-5배로 추정되는 상황. 어떤 해충이 언제 어디서 확산할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더 주도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낮은 경제성이 여전히 문제지만 예타를 통과할 경우 조기 완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작천에서 해남 북평을 잇는 38.9km 구간으로 예산 1조 5,9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광주 성정 구간의 공정률은 60%. 최근 나주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 완공이 2년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구간의 예타가 통과되면 1단계 구간 준공 전 2단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단계 광주 강진 구간 준공이 26년 이전에 2단계 강진 완도 구간까지 연이어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제는 예타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의 주요 변수는 경제성인데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의 경제성은 0.29로 낮은 상황. 전남도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
정책성 평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91km 구간에 사업비 4조 9천억 원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낮은 경제성에도 1단계 구간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의료, 문화, 교육,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저희 전남 서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2단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주행시간은 21분, 전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 이동 시간은 1시간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임성 보성간 철도와 국도 77호선 연결,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등 전남 서남권 SOC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혜란 판사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주지법에도 재단 명의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골프장 진입로 변경을 부당하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한평 군수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1년 한평군 대동면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구를 변경하라며 부당한 업무 개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는데 한평군은 기존 안대로 진출입구가 확정돼 재정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올립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체크 선불카드 통합 50만 원으로 자동 충전을 신청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2019년 발행 이후 현재까지 3조 7,100억 원 이상 발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박물관 강변축제 한국종합홍보 행사에 자치단체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라남도는 사흘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독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한국의 콘텐츠를 활용해 우수 농수산식품과 관광자원, 전통예술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남 도립국악단의 부채춤 공연과 국기원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수사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2시쯤 광주 동구 검찰청 인근 도로에서 차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던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해당 수사관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어제 일찍 강판됐던 기아 타이거즈 이일희 선수가 단순 염증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일희 선수가 검진을 받은 결과 단순 염증 소견을 받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를 말소하고 휴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이일희 선수는 10승 6패, 3.87의 평균 자책점으로 2년 연속 10승을 달성했고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광주은행이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입장권 3천만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장권 3천만 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19개 국가 190여 작가가 참가할 예정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